안녕하십니까. 야보카 낚시여행 TV 채널 주인장입니다.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기타 줄 한번 좀 튕겨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기타를 한 2년 정도 치다가 이런저런 일로 중단되고 25년의 세월을 건너뛴 후에 40세 때 또다시 기타가 치고 싶어서 한 1년을 다시 치다가 기타를 쳐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단되고 다시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65세가 되었는데,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영상 버스킹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타를 쳐야만 될 이유와 확실한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부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기타 왕초보지만 1년 후에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환상적으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영상 버스킹을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야무진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기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쳐야 될 물러설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기타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팝송이든 외국의 CCM 곡이든 모든 노래들에는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니 이참에 제가 직접 작곡에 도전해서 나만의 노래를 작곡해 보려고 하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눈만 뜨면 카메라 앞에 서서 말을 하는 1인 MC들이나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들은 카메라 영상 촬영이 일상생활이라 카메라가 돌아가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겠지만, 영상 촬영이 처음인 초보 영상 촬영자인 저는 그것도 바로 1m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근접 촬영은 눈이 큰 저는 눈동자가 클로즈업 되어 눈동자 돌아가는 것이 너무 강하게 휘번뜨기이기 때문에 근접 촬영 영상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초보 영상 촬영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눈둘 바를 모른다는 것이, 어디다 시선을 주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 시선 처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똥폼을 잡으려고 선글라스를 낀 것이 아니고요, 시선 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첫 대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영상 촬영을 하니까 촬영이 한결 수월하네요. 영상 촬영과 시선 처리가 좀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 선글라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영상 첫 장면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Always on my mind 한 곡을 좀 멋지게 불러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남의 노래를 함부로 부르면 첫 영상부터 저작권 침해에 걸려서 채널 운영이 험난해집니다. 저작권 침해에 걸리는 거 참 무섭습니다. 상당히 큰 그림을 가지고 채널을 시작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덜 되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준비하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는 게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딪혀 해봐야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감이 잡히면서 계획들이 온전하게 수정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4개월 전인 6월 26일에 제 첫 영상이 올려지고 4개월 동안 영상을 4개밖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지리하고도 끔찍했던 지난 여름의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선풍기에 의지해서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보트 캐리어 캐빈 캠핑카 2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경주용 카약과 같이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초경량, 초슬림, 초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신형 야보카 한 대를 새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느라 영상을 4개밖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은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한 달에 제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5, 6일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일단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가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영상 촬영에 올인을 할 수가 있으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용인시에서 서해바다로 가려면 서해바다의 청정해역으로 가려면 최소한 말리포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가면 4시간 정도가 걸리고 고군산 군도 쪽으로 내려가려면 5시간 정도를 잡아야 되며 동해안으로 가려고 해도 5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남해안을 가려면 7시간 이상이 걸리죠. 왜냐하면 배를 싣고 가는 보트 캐리어 캐빈은 여느 승용차들처럼 평균 120에서 140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90에서 1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편이고, 그것도 휴게소를 자주 들리면서 가다 보니 승용차로 가는 것보다 한 2시간 정도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한번 나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중 낚시 시즌이라는 것도요, 사실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실이나 민어 같은 여름 어종도 있고 대구나 방어 같은 겨울 어종도 있지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바다에 나갈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 봄 시즌은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가을 시즌은 8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가 그리 길지도 않은 데다 동해든 서해든 4-5시간을 운전해서 목적지 바다에 막상 도착을 해보면 목적한 바다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게 치고 있다든지 해무가 짙게 깔려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낚시 콘텐츠 하나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채널이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2-3년 안에 이 일을 그만두고 저의 로망인 20분 안에 바다에 도착할 수 있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의 전원주택으로 이주를 하여 다양한 레저용 배들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워밍업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낚시여행 채널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바다에서 낚시하는 실전 영상이 왜 이렇게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그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튜브 상에 피싱 카약이나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채널들과 낚시 영상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 어떤 채널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것도 조립분해식으로 만든 초소형 레저용 야보카들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보트 캐리어 캐빈 캠핑카들과 그리고 야보카를 차에서 내려 해변 백사장이나 슬로프에서 런칭을 시키는 조립분해식으로 만든 대형 카트 위에서 배를 조립한 후에 바다에 런칭을 시키는 모습은 신기하고 경이로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채널의 최대 매력이자 강점이고 영상을 보시는 큰 재미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첫 방송에서 제 채널의 방향성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은 낚시여행TV라고 하는 채널명을 정했습니다만은 제 컨텐츠 중에는 낚시가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것이 방송의 순서상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입니다. 이 채널의 크리에이터인 저는 만 65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급격히 노인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의 휘날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들과 은퇴 이후에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힐링 라이프를 위한 채널로 이 채널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채널의 컨텐츠들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레저 야보카들과 여러 방식으로 배를 운반하는 여러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된 샤워실까지 갖추어진 캐리어 캐빈들을 보시게 될 것이고, 배를 실어서 해변 백사장이나 슬로프에서 배를 바다에 런칭을 시키는 조립분해식으로 만든 보트 운반 대형 카트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든 배는요, 제일 가벼운 게 80kg가 넘습니다. 보통 120, 150, 200kg가 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를 어떻게 운반하겠어요? 대형 카트가 없이는 도저히 운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배들을 운반하는 카트를 조립분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야보카를 타고 항해하며 낚시를 하는 영상들과 서해와 남해의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로의 여행 장면들과 때로는 강원도의 명상들로 지리산으로 숲과 계곡 속으로도 찾아들 것이고요.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들을 드론 항공 촬영으로 담아낸 아름다운 영상들, 그리고 캐빈 안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영상 버스킹, 그리고 그림을 그리며 힐링하는 영상들, 잡은 생선들로 회,
매운탕, 생선구이, 생선식혜 등 다양한 요리를 해먹는 먹방 영상들도 찍을 거고요.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영상 토크타임, 이야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불멍을 하면서 커피 마시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낭만 영상들을 찍을 거고요. 이 채널을 중장년층들의 힐링 라이프를 위한 사랑방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야복화 낚시 여행 채널의 목적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낚시 영상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여행이 주 목적이고요. 배는 그냥 수상 레포츠 물놀이 수단입니다. 생선은 그냥 먹을 것 몇 마리만 잡으면 되지 생선 장사할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고기 잡으러 다니는 그런 영상들은 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채널은 그냥 중장년층들이 유유자적 연근해에서 물놀이 하면서 여행하고 힐링을 추구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행 가서 수상 레포츠 뱃놀이 하면서 생선 몇 마리 잡아서 요리해 먹고 기타 치며 노래도 하고 불멍 캠프파이어도 하고 커피 마시며 정담도 나누고 그런 낭만 채널, 감성 채널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컨셉입니다. 구독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저와 친구가 되고 이 채널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의 바다에서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전송해 주셔서 이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유익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